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소입니다. 오늘이 12월 18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전혀 나쁘지가 않죠. 상당히 견조하게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LG화학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이죠. 전반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의 골격, 중심은 IT 대형주에 맞춰져 있죠.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먼저, 자, 지수로 봤을 때 미국의 3대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아주 강한 연말 랠리를 현재 구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디커플링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종목으로 봤을 땐 미국에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갔던 테슬라, 최근에 JP 모건이 목표 가격을 6분의 1로 다운시키는 등 혹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무려 5%나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직결되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동반 강세를 보일 만도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도 못했죠. 그런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나마 최근 종목 장세를 맞이해서 자, 우리 IT 대형주에 어느 정도 호흡이 맞는 반도체 스몰 캡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그러한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꿔줘서 조금은 더 낫긴 했었습니다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들 종목들이 또 약간 조정을 좀 받는 현재 그런 모습 등이 나타나서 그것도 또한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맥 빠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현재 매도를 하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각오하고 예상됐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역시 힘 빠지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말이죠. 또 이런 와중에 시장을 보면 제약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현재 그런 모습, 특히 대웅제약이나 종근당 같은 초고가 우량 제약주들이 마치 개별 투기적인 종목처럼 급등하는 모양새까지 나와서 자,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산만한 느낌을 줄 수가 없지.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연말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시점을 맞이해서 또 한국적 특수 상황, 특히 동학개미라고 하는 슈퍼파워의 일반 개인들이 나서고 있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또 확연하게 바뀔 소지가 높다는 것인데 연말 지나서 연초가 되면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자, 종목 장세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참여를 하려 보면 초점 맞추기도 쉽지 않고요. 실제 현재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속을 타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세였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거기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현재 좀 길게 보고 크게 봐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런 것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2021년도, 내년도입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종목, 어떤 분야가 중요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뜨거웠던 제약주. 자, 제약주를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호재로 주가에 반영되지는 못했죠. 자, 이번에도 또 엔비디아 세계 최대의 그래픽 카드 업체입니다. 이번에 또 추가 수주를 받았죠. 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내용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호재가 된다는 건데요. 자,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D램도 좋단 말이죠. D램에다가 또 비메모리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정도의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50조까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27조, 현재 어닝 쇼크 있었죠. 어닝 쇼크. 재작년에 59조, 59조에서 반토막이 된 게 작년인데요. 금년에 약 37조 정도 되고, 내년도에 이제 50조, 내후년도에 한 6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제가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약 5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5년 정도가 아니고 3년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3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높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제공하는 유료정보 서비스와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망과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고 있는 전략이죠. 2021년도에 슈퍼 부양책 민주당 차원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3조 7천억 달러나 된다는 거죠. 미국 예산의 약 77%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것을 한국에 바꿔서 한국 예산에 적용을 하면, 자, 우리나라 경제에 360조를 현재 투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360조 우리가 투자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효과가 클지 말이죠. 그럴 정도로 무지막지한 그런 정도의 슈퍼 부양책이 이제 투여가 된다는 건데, 또 그것 말고도 미국의 연준 차원에서 매월 1200억 달러의 양적 완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조 4400억 달러나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미국 예산을 넘어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규모가 된다는 거죠. 트럼프 저리 가라 할 정도로까지의 슈퍼 부양책이 또 유동성이 풀려나간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렇게 초대 규모로 돈이 풀리는 그런 상황인데, 초유동성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 내 테이퍼는 긴축을 뜻합니다. 이 테이퍼와 관련된 스케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계속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현재 증시의 투자권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급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면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성장 우량주죠.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2021년은 경기 전망이 일단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어찌됐든 경기가 빠른 속도로 또 큰 범위로 확대된다는 건데, 글로벌 전체 GDP 성장률은 약 5%, 미국이 2.8%, 중국은 무려 8.4%나, 사회과학원에서는 약 7.5% 정도를 예상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더 크게 전망한다는 거죠. 8.4%나 현재 급성장을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약 3.2% 정도, 이 정도면 중간 이상 정도 되죠.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자, 그것도 그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레이트 머니 무브, 자금의 대이동이라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도 채권 시장에서 증시 쪽으로 흘러가면서
채권 가격이 특히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스멀스멀 올라가요.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AM은 선진국 증시입니다. 선진국 증시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약간씩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그레이트 머니 무브입니다. 자, 그리고 DXY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어제만 하더라도 또 0.7%나 또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 수준인 89.78. 지금 일각에서는요, 달러 인덱스가 8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는 오늘 좀 올라왔네요. 1099원 정도 되는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아래, 또는 1000원 아래, 심지어는 900원 아래로 떨어진다는 그런 시각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것은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특히 수출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수출 재반 주요 산업, 총 13개 주요 산업 중 가장 유망한 산업이 반도체다.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금년 대비 내년도 수출이 약 13.1%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긍정적이죠. 특히 플랫폼 산업이 초고속 성장을 함에 따라서, 자, 2018년도 당시 서버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재현된다라고 전망을 했다는 것이죠. 계속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서버와 관련돼서 D램 수요가 좀 늘 것이다 하는 것이고, D램 수요가 늘면 그와 관련돼서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급등을 안 했어요. 급등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된다는 것까지를 충분히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 하는 것. 우리나라가 즉 연말을 맞이해서 그러한 현재 상황에 나오고 있다는 것. 만약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가 되겠죠. 내년부터는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는 동조화, 커플링이 될 것인데 우리가 더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오늘 장중에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었죠. 나스닥 선물이나 니케이 지수나 중국 상해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WTI 가격은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WTI 가격 일봉 차트인데요. 자, 11월 달 이후에 별다르게 큰 조정 없이 우상향 방향으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60달러, 70달러 대까지 올라갈 소지가 높고, 이것은 석유화학 산업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 LG화학도 있고 하나솔루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수급을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들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그린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오늘까지 또 매도했어요. 9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이 매도, 이런 매도가 오늘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그건 2조 7천억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초대규모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건데, 평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매물을 막고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었어야 된다는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당히 현재 바람직한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정도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요. 수급으로 봤을 때 일단 약간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5. 이거는 이제 12월 30일 배당 기준이 되면 바뀐다. 정상화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일단 시장은 그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인 제약주를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제약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웅제약 보십시오. 두 개 장대 양봉에 나왔고요. 또 오늘 종근당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고요. 종근당 바이오, 또 유한양행, 또 부광, 동화약품 이런 종목들이 초급등을 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꽤 있네요. 보령제약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런데 이 제약주들이 올라왔나 하는 것을 보면 원래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물론 관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임상에 들어갔다든가 어디에다가 지금 현재 또는 현재 그 국내 보급할 날이 머지않았다든가 그런 식의 뉴스입니다. 그런 뉴스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일단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고가 우량 전통 제약주, 대형 제약도 주가가 보면 20만 원대고요. 또 종공당도 20만 원대고, 또 이런 종목 자체가 우량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량주에 이런 정도로 탄력적으로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또 현재 대웅제약은 2일 연속, 이 거래일 연속해서 장대 양봉식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 분출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까지 갑자기 인기가 된 것. 이 자체가 매우 특이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목 장세 하에서는 보편적으로 좀 싼 종목들, 약간 투기적인 실적도 조금 나쁜 약간 불량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붙는 시세가 이런 우량주에 붙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하는 건데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국전력입니다. 유가 연동제가 실시된다는 것 때문에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비싼 종목이고 약간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가볍게 급등을 한다는 것도 또한 같은 맥락이다 하는 건데 동학개미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학개미의 슈퍼파워가 워낙 막강하고 그 수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 고가 우량주나 약간 무거운 자산가치 우량주나 이런 종목에 매기가 붙어서 이런 시세가 분출됐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세 자체가 건전한 건 아니죠. 상당히 단기적이고 약간 인기적인 또 특이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현재 코로나 치료제를 이미 개발을 해서 사용 승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같은 코로나 치료제라는 해당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같은 최근 들어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전적인 상황일 때에는 시세가 분출되지만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시세 분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시세가 좋지만 재료가 나온 다음부터는 시세가 꺾일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 두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목을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관찰만 하고 알고만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들 종목들을 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치료제와 관련돼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치료제, 자 국내 기업들, 제약사가 개발을 하든 또는 셀트리온이 개발을 하든 그 어떤 주체가 개발을 하든지 간에 그 코로나 치료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국내 시장에 국한될 소재가 상당히 높고요. 그랬을 때 국내 시장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시장의 규모는 최대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또한 한시적이며 또 백신이 접종이 잘 되고 잘 보급이 될수록 또 환자 수가 줄어들 테니 그 시장이 더 작아질 소지가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료제와 관련돼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시젠 같은 경우는 그전에 가능했지만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시젠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치료제는 국내 시장에 머물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치료제와 관련돼서 시세가 분출한 것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종목은 가령 고점에서 몰렸을 때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몰려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삼성전자 고점에서 몰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팔 필요 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부여되지만 이렇게 투기적인 시세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하지 않고 저점에 있는 다른 제약주라든가 또는 가능성 있는 종목을 만약에 매수한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보초석이라고 합니다. 보초석이.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종목을 오랫동안 계속 갖고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종목을 대량으로 갖고 있을 때 그 종목이 안 간다고 한다면 이 좋은 장세에서 거기에 쏠려 있는 나머지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기회비용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종목들은 뭐 시세 분출이 장중에 워낙에 많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거의 매매를 합니다.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데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쏠리게 된다는 것이, 거기에 다 매몰되고 하게 되고 또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면 다른 것을 또 못하게 되죠. 평정심을 잃게 되고 모든 신경과 모든 시간을 다 여기에다 투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신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장세가 큰 장이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장세인데, 그런 기회를 이러한 단기적인 시세에 매몰돼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기회를 다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이슈나 종목을 통해서 고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 욕심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 탐닉해서는 안 된다. 잠깐 하는 정도까지는 몰라도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량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는 게 정도이고요. 이 시장에 가장 걸맞는 투자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왕이면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가 나가고 있고요. 자, 이슈는 이런 거죠. 엔비디아, 세계적인 GPU, 그래픽 카드를 뜻합니다. GPU. 브랜드, 그 GPU의 이름이 지포스 RTX 시리즈 30이라고 그래요. 새로 나온 시리즈인데요. 자, 이게 뭐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입도 선매되고 있다고 하죠. 나오는 대로 쪽쪽 다 팔린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 워낙에 공급이 딸린 나머지 그 공급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율이 너무 떨어져서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물량이 부족한 곳이다 라는 악평이 나올 정도로까지, 그런 정도로까지 잘 팔리는, 그래서 외려 정상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욕을 먹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인기가 있는 품목이 바로 지포스 RTX 시리즈 30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물량에 대한 추가 수주. 이 추가 수주는 원래 이제 TSMC하고 나눠서 이제 가져갈 것이다 했던 것으로서, 먼저 1차 수주는 삼성전자가 땄으니까 2차 수주는 삼성전자 악평도 있고 하니까, 현재 TSMC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의외로 삼성전자가 그 추가 수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삼성전자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도 가짜 뉴스였다는 것도 밝혀졌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큰 호재가 된다는 건데, 자, 오늘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끝에 가서 더 매도를 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또 순매도하는 그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뭐 큰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강력한 경쟁 상대, 이번에 2차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TSMC를 압도했다, 제압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납품 기일을 잘 맞췄다는 건데, 그 납품 속도 문제거든요. 납품 속도. 기술력과 납품 속도에서 TSMC를 제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한 2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이두나 IBM이나 퀄컴이나 구글이나 또는 시스코나 지금 납품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 그들 하나하나가 전 세계적인 IT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납품되는 대상, 품목도 현재 지금 그 전에는 AP,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두뇌 칩입니다. 그 AP, 그 AP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보면 차량용 반도체, CIS는 그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 그리고 GPU, 넘어서 또 NPU까지 말이죠. 또 AI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통신 칩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현재 지금 생산 납품하고 있는 분야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현재 TSMC를 추격하게 됐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TSMC의 파운드리 쪽에서의 세계 그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5%, 삼성전자는 그 3분의 1도 못 미치는 17%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가파르게 TSMC를 추격하는 어떤 계기가 현재 마련됐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또 TSMC, 자, 이른바 빅2입니다. 빅2, 양대산맥. 양대산맥으로, 일단 정착됐다. 그렇게 과점체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10나노, 미세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이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나노 이하도 더 세분화되면서 지금 현재 양산체, 7나노까지 양산체제, 또 일각에서 6나노까지 나와 있는 양산체를 구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삼성전자는 5나노, 또 4나노, 3나노까지 계속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일단 시험용으로 3나노까지 개발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가 그 유명한 EUV 장비예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좀 있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과 관련돼서 보면 이미 삼성전자는 TSMC의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중 미세화 부분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앞서 나가는 그 시초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은 여전히 지금 TSMC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쫓아갈 것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서플라이 체인은 TSMC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반도체 실적 전망까지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자, 기존 실적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만 따지면 2018년도 당시 전체 영업이익은 59조 정도 됐던 건데, 그중 반도체 실적이 44조 원 정도 있었고요. 그것이 작년에는 14조 원 정도로 1년 만에 그 규모가 무려 3분의 1 토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년에 아직 그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토탈 반도체 부분만 20조 원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약 한 50%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정도의 성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20조를 넘어서 무려 35조 원 정도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도체 D램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입니다. 파운드리도 있고요. 또 칩 설계 부분이 있어요. 칩 설계 부분과 파운드리, AP나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쪽은 칩 설계 부분이고요. 파운드리는 그걸 생산하는 부분이죠.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합쳐서 현재 그 실적치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최근 5년간의 매출을 보게 되면 한번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의 실적 추이및 전망으로 나온 유안타 증권에서의 자료인데요. 최근에 약 2016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보면 이 막대가 매출입니다. 이 막대를 보면 거의 약 15조 원 정도, 15조 정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가 이 막대인데요. 이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죠. 2015년도, 2021년, 2022년 가파르게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작은 막대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도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조금 늘다가 내후년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이 막대 그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 잡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5년간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전체 매출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로 정체되어 있었던 건데, 금년에 약 20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2021년도, 내년에 25조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은 사실은 매출은 어느 정도 되지만 영업이익은 약간 저조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여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연간 단위로 따졌을 때 1조 원 내지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전체를 봤을 때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년에 약 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내년으로 되면 5조 원 정도, 2022년 되면 거의 7, 8조, 2023년 되면 거의 1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지금 2025년 되면 제가 꿈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2025년도 8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EPS는 아마 1만 원, 만 원 이상 될 것이다. 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전체 영업이익은 50조, 그리고 50조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만 따져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20조를 넘어서 내년에는 35조, 거의 한 75% 이상 급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EPS가 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적용 PER을 지금 당장은 17배, 18배로 곱하고 있지만 그때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성까지, 실적 안정성까지 다 가미가 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 어떤 삼성전자 리스크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 PER을 15배, 18배, 20배 정도가 아닌 25배, 30배를 적용시킨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원 곱하기 25배 마이너스 25만원 나오고 30배 적용하면 30만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7만원이라는 이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하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지 모를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짧게 보면 한 1년, 뭐 넉넉하게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본다면 전혀 부담이 안 되죠. 지금도 당연히 특히 금액이 크신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정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직장을 갖고 계셔서 데이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삼성전자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조금 그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이나 또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광고가 나가면 광고도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